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연금개혁 소식에 국민연금이 270만 주 쓸어 담은 저평가 로봇 대장주 딱 한 종목에 대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사실 뭐 연금에 대한 건 늘 핫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자산적인 부분, 주식으로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해서 이슈가 된 건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국민연금이 사상으로 1,400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현재 이게 여러분들이 연금을 많이 내줘서가 아니죠. 지금 어쨌든 증시, 우리나라 코스피가 자꾸 상승해주면서 그 여파로서 지금 국민연금 자산이 1,400조를 돌파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자산도 돌파하고 꾸준하게 투자를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국민연금이 뭐하고 있다. 현재 주식에 대한 매수 한도가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과거에 여러분들 21년도에도 보면 알겠지만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이게 우리가 이 매수 한도라는 게 네가 뭐 얼마치 사, 네가 뭐 몇억 원, 몇 조 원 이 사가 아니라 퍼센테이지예요, 퍼센테이지.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도 보다시피 17.5% 정도가 나오면서 자산이 어느 정도 꽉 차다 보니 뭐 했어요? 결국에는 매도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매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지금 최근에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이 강하게 매수하는 추세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과거에 그대로 우리가 시장의 차트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국내 주식에 대한 이런 한도가 꽉 차면서 국민연금이 뭐 했다? 매도를 하면서 물론 국민연금 여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당시에는 뭐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다양한 대내외 변수들을 가지고 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터지긴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가지고 증시가 다이렉트 하방 압력을 키우면서 무너졌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 했다? 국민연금의 비중이 축소가 되었고 최근에 들어서야 다시 한번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국민연금 비중이 확대되면서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증시가 국민연금이 지금 뭐 별다른 걸 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중 한도가 꽉 찼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매도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게 뭐가 된다. 우리나라 증시 하방 압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게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뭐예요?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코스피 5000P 시대를 얘기하고 최근에는 무슨 7500P까지 갈 거다라고 하면서 뭐 이야기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강한 상승 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국민연금의 비중이 꽉 차버리는 건 뭐가 됩니까? 리스크가 되겠죠. 그럼 시장에서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투자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손을 보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굳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로서 상승 흐름을 더 우리가 불나방처럼 불지필 수 있는 그런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진짜 프리미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마치 정말 이걸 노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타이밍이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오늘 11월 13일 소식에 뭐가 나와요? 연금뿐만 아니라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6대 분야를 개혁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금도 어쨌든 그래서 개혁하겠다라고 하면서 연금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심지어 여기서 어느 정도 또 이야기가 나왔느냐? 기존과 다르게 이제는 국민연금에 뭐 한다? 재정 투자를 하자. 100조 넣으면 1200조가 될 거다.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장이 밝힌 방안이다. 그러면 사실상 당장에 지금 정부가 자금을 또 투자하면은 국민연금에 대한 뭐 투자 방법에 대한 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들지 않아도 사실 뭐가 돼요? 말 그대로 이제 뭐 10조 넣었어요?
그럼 이게 퍼센테이지가 그만큼 또 증가할 거잖아요. 그럼 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지금 보면은 사실상 정부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통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방향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서 지금 또 뭐까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보다시피 국민연금이 뭐한다? 1,200조에 대한 투자 컨트롤 타워 분리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마침 이 타이밍에 맞춰서. 이게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캐나다라든지 싱가포르 아니면 뭐 일본 뭐 그런 글로벌 이제 연기금들은 이미 공모와 이 사모 자산을 완전히 별도 조직으로서 운영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보면은 더 전문성을 갖는다 보면 되겠죠. 여기도 공모자산과 사모자산 투자위원회를 이원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오히려 뭐 지금 공격적 투자를 통해서 코스피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할 수 있는 뭐 규정하는 그런 정책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나눠버리게 되면서 뭐가 되느냐? 의사결정 속도라든지 역량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결과가 적극적으로 기민한 이런 투자에 대한 이 성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은 뭐가 된다? 기존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시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도 뭐 할 수 있다. 정부 이 연금을 통한 공격적 투자를 통해서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정말 연금을 통한 공격적 투자로 증시를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연금이 사는 기업들만, 지금도 말했지만 연금 같은 경우는 우량주 위주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가형 스모켓 종목들은 안 올라가고 오히려 뭐합니까? 우량주들만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코스피는 뭐 2%가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은 뭐 400개, 하락 종목은 1,500개, 이런 이상한 괴현상이 나온 게 이런 이유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량주인 거예요. 그럼 국민연금이 지금 뭘 위주로 사는지를 봤을 때도 사실상 국민연금 같은 경우 뭐 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지금 뭐예요? 올해만 해도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라는 거겠죠. 올해만 했을 때 지금 최근 이제 삼성전자를 1147만 주를 쓸어 담았다라는 거고, 최근 국민연금이 지금 뭐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해외 주식도 엄청나게 비중 확대하고 있죠. 그럼 국민연금이 지금 삼성전자를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래를 보는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HBM을 보는 건지 AI를 보는 건지, 아니면 뭐 지금 이제 우리가 D램 관련되어 있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 슈퍼 사이클을 보는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뭐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산업군에 영향을 끼칠 거 아니에요. 무엇을 보는 건지 보려고 한다고 하면 사실상 해외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는 실시간 공개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를 가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다? 이제 24년 말 기준이에요. 금년도 3분기에 전년도 말 기준 자산,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이 뭘 매수했느냐 실시간 이런 걸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개인이 아니죠. 이 수급에 대한 뭐 개인들이 보고 그냥 무조건 따라 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리스크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시간 공개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포트폴리오만 봤을 때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어디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거는 작년 말 기준을 볼 수 있고요. 다만 매그니피스트7 관련해 가지고 많은 비중을 가져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뭐 작년 말 기준으로 애플, 엔비디아 이렇게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없지만 다르게 분기별로는 해외 주식을 엔비디아가 아니죠. 국민연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고 하면은 미국의 제도 보고서를 활용하는 거죠. 왜? 미국 같은 경우는요, 분기마다 보고를 해야 돼요. 어떤 보고를 해야 되느냐? 1억 달러 이상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이 잔고, 기준 보유 잔고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3분기 기준으로서 9월 30일 기준으로서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뭘 강력하게 매수했느냐, 오히려 엔비디아를 매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도 보면 알겠지만 아까 분명히 작년 말 기준으로는요. 애플이 1위였어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2위였습니다. 근데 1위와 2위에 뭐가 되었다?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바뀌었을 때 애플의 주식을 매도해서 지금 엔비디아 지분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최고 판매에 대한 이런 큰 비중 축소는 나오지 않았어요. 뭐가 나왔느냐? 오히려 엔비디아의 매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식에 굉장히 큰 변화가 나와주면서 1위를 하고 있다. 그럼 사실상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요.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3분기에 어디에 집중 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고요. 해외 주식은 엔비디아라는 거죠. 엔비디아. 그럼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우리는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다 바로 뭐예요? 그냥 너무나 간단 AI 랠리죠. AI 랠리. AI를 통한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관련되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 관련되는 반사이익을 노리고 국민연금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증시에서 부정하는 뭐예요? AI 버블론에 역행하는 게 국민연금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지금 사실 봐야 되는 건 뭐를 봐야 되는 거야? AI 랠리를 우리도 기대하고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 과연 이 AI 랠리에 어디로 좀 이제 치우치냐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 삼성과 엔비디아가 협력을 하기 시작했죠. 뭐에 대한 협력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세계 최대 뭘 만들겠다? 반도체 AI 팩토리 만들겠다. 한마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개념으로서 여기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까지 왜냐면은 AI 팩토리라는 게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공정이 AI가 모두 자동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럼 이 안에 또 로봇이 들어갈 거고 그 로봇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가 결국에는 이 국민연금이 삼성과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나와준다라는 거는 반도체 AI 팩토리에 대한 시장 흐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삼성, 엔비디아와 별개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AI 슈퍼 팩토리를 구상한다라고 할 만큼 시장이 이제 데이터 센터와 함께 데이터 센터는 AI의 필수니까 와 함께 그 다음 확대가 되는 것이 어디다? AI 팩토리, 슈퍼 팩토리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이후에는 AI 슈퍼 팩토리, AI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맞다라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서 쓸어 담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봤더니 뭐예요? 두산 로보틱스죠. 실질적으로 최근 이 상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금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 상승 흐름을 다 만든 게 누구다? 연기금이란 거예요. 물론 270만 주를 다 쓸어 담은 건 아니에요. 지금 과거부터 쓸어 담아서 보유하고 있는 게 270만 주고 현재 6월달 하반기로부터 해서 약 한 35만 주, 약 한 40만 주 정도는 이제 매수를 또 추가 신규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얘는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지 로봇 관련되는 반사익으로서 스마트 팩토리, 피지컬 AI 팩토리 뭐 이런 거에 대한 반사익을 가지고 간다. 모두 다 알 거라 생각을 해요. 두산 팩토리 같은 경우가 차트적인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 하고 있다. 하방 추세 때 돌파가 나와줬고요. 지금 살 저항 맞고 있는 부분이죠. 상방 추세 타고 있고요. 여기서 놀다가 돌파 나오면은 신고가 패턴으로 연계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을 오늘 그래서 좀 설명드리고요. 만약에 가격 전략, 내가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확인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가격 전략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